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잘 주무셨고 식사도 했습니다. 안녕. Hello, hi. 덥네. 고맙습니다. 오늘 늦잠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운동 갔다가 작업 좀 하다가 라이브 킨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했어요 오늘? 영화 보고 산책하고 밥 먹었어. 출근했어. 집콕. 오늘 평일 아니야? 목요일이잖아. 출근 안 해? 쉬는 날이야? I'm really good. How are you today? 휴무? 좀 좋은 날이네. 지금도 일하고 있어? 안 해오셔? 왜? 그런 날 있잖아요. 특별히 뭔가 있는 약속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예쁘게 입고 나오고 싶은 날.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런 날은 뭔가 애티튜드도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이렇게 뭐야 방금? 맞아요. 코지들 보여주려고 예쁘게 입었어. 센치하다고요? 저요? 아니요? 하나도 안 센치한데? 안녕하세요.
날씨가 근데 나는 별로 안 추운데? 추워요, 여러분? 추워요? 그러니까 오늘 몇 도예요? 내일 비 온대? 마이 갓. 15도? 15도면 나이스하지. 12, 15도. 월요일에 영하 1도라고? 와, 맙소사. 진짜 패딩 입어야겠네. 진짜 패딩을 벌써 꺼낸다고? 내일 낮 기온 19도? 내일 비 온다는데. 네, 저는 롱패딩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경량 패딩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경량 패딩 하나 지금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있어요. 이쁘더라고. 옛날에는 저게 왜 이쁜가 했는데 또 예뻐 보이대. 참 신기하지 않아요? 옛날엔 경량 패딩 입으면 약간 등산복 같고 되게 엄마 아빠가 입을 것 같고 뭔가 그런 느낌이었는데, 올드한 느낌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또 그렇게 또 잘 요즘 느낌에 맞춰서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잘 매치해서 그 패션을 보면은 예쁘긴 하더라고. 약간 뭐든지 요즘에는 이렇게 박시하게 입기보다는 핏하게 입는 게 예쁜 느낌이다 보니까 경량 패딩을 그렇게 입으면 되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여러분들의 패션 트렌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패션 트렌드. 스웨이드? 코르테스가 입는 게 트렌드라고? 근데 그거는 하나의 장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세깅이라는 그것도 패션도 어쨌든 힙합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음악도 그렇고 패션도 그렇고, 옛날에는 확실하게 뭔가 유행하는 게 확실하게 확 있었고 트렌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 사람들의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자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되게 확고해지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만의 확실한 어울리는 스타일이 트렌드인 것 같아요, 저는. 뭔가가 어떤 룩이 트렌드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요즘엔 딱히 막 유행이라기보다는 이거 올드하다 이거 올드하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제일 드러나는 그 패션이 제일 좋은 거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래서 저도 패션을 참 좋아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옷을 입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가 유행하나 이런 걸 많이 따라갔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나한테 잘 어울리는 거, 내가 입었을 때 매력이 돋보이는 거, 뭔가 그런 거를 입게 된 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패션을 따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반 정도는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뭔가 내 거를 찾는. 맞아요. 그러면서 경량 패딩을 장바구니에 넣는. 따뜻해 보이더라고. 간편하고 가볍잖아. 그리고 내가 겨울이 내가 옛날에는 겨울을 좋아했는데요. 그렇게까지 막 좋아하지 않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제 겨울 옷이 너무 무거운 거야. 근데 경량 패딩 가볍잖아요. 경량이잖아. 그러니까 여름이 더운데 그나마 난 좀 좋다라고 생각했는 게 옷이 가벼워서 좋은 거야. 나이 들어서 어깨 아픈 거야? 그러니까 옷이 무거우면 괜히 뭔가 피곤해. 더 피곤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에요. 맨투맨 하나에 3억이에요? 그래서 진짜 막 꾸미고 나갈 때 아니면은 이제는 살짝 그냥 가볍게 나가는 날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겨울옷이 비싸기도 하고요. 그죠? 유행은 점점 시대는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이 옷을 내가 마음먹고 샀는데 과연 내년에도 이걸 입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은 되게 아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또 그러면서도 몰라 뭐 유행이든 말든 내가 예쁘면 입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는 것도 그렇고. 맞아요. 점점 클래식한 거를 찾게 되는 느낌이 있죠. 아무래도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것들을. 테무는 좀 그렇지. 테무에서 사기 좋은 거 뭐 있는지 알아요? 집안 그, 되게 그런 용품 같은 거 사기 되게 좋아요. 뭐 테이프 뭐 이렇게 뭐 선 가리는 테이프라든가. 폰 케이스요? 폰 케이스를 테무에서 사요? 저 무신사 많이 써요. 무신사에서 음... 뭐 샀더라? 모자 같은 거 무신사에서 많이 사는 거 같아요. 그러네요. 여성분들은 속눈썹 이런 거를 테무에서 사면 되게 간편하긴 하겠다. 그리고 약간 생활용품 같은 건 쿠팡에서 많이 사게 되고, 옷은 신발은 크림에서 많이 사는 거 같고, 옷은 근데 저는 이렇게 막 정해진 건 딱히 없고 막 이것저것 서치하다가 막 이쁜 요즘에는 개인 브랜드들이 이쁜 게 많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이쁜 거 있으면 사고 막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오히려 막 명품 이런 브랜드보다 개인 브랜드를 찾으면서 거기서 그 사람들만의 뭔가 그 아이덴티티가 담긴 그런 옷들을 사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되게 뭐라 하지? 클래식하지만 포인트 있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특별한 제품들이 많거든요. 핏이 괜찮고 전 핏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어쨌든 제가 막 키가 엄청 크고 막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제 몸에 맞는 핏을 찾는 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보세라고 부르죠.
브랜드 없는 쇼핑몰에서도 옷을 많이 구매해요. 그런데 뭔가 핏 이쁜 게 많아가지고. 근데 바지 같은 거는 약간 개인 브랜드들을 많이 입는 것 같아요. 그런 데서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나 이런 바지를 입고 싶은데 찾으면 없어요. 그좀 앞서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이런 바지, 이런 핏에 이런 바지, 되게 예쁜데 이런 거 찾으면 없네.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개인 브랜드들 막 인스타나 이런 걸 돌아다니다 보면 찾다 보면은 딱 하나 걸릴 때가 있어요. 그때 그거 딱 사는 거. 무신사에서도 한번, 무신사에도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개인 브랜드들이 입점하면서 무신사에서도 바지 많이 사는 것 같고. 저 생각보다 근데 오프라인에서 옷을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나가는 걸 귀찮아해서 그런가? 나가는 게 조금 귀찮긴 해요. 코지함 브랜드요? 저거 괜찮은데? 코지하고 땡땡하고 함? 코지는 함이다. 오, good idea. 환불 잘하냐고요? 웬만하면 안 해요. 그냥 실패했네 이러고. 근데 진짜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 싶은 거는 환불해요. 근데 쿠팡이나 이런 데는 환불 잘 되잖아요. 그런 데는 환불 바로바로 하고. 최근에 이게 돈을 더 쓴 경우가 있었는데, 제 차에, 제가 원래 차에 돈을 안 쓰는 편인데 차가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계기판이 없어요. 앞에 진짜 모니터 하나만 있잖아요, 제 차가. 그러다 보니까 그 계기판을 하나 구매를 했는데, 그 계기판 거치대를 하나 했는데 또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또 쿠팡에서 또 샀어. 근데 이제 맥세이프 같은 걸로 붙이려고 이렇게 샀는데 또 하나 갖고 안 되는 느낌인 거야. 그래서 하나를 더 샀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아. 차라리 그냥 완벽하게 좀 몇만 원 더 주고 더 좋은 걸 살 걸, 약간 이런 생각을 했지. 근데 이거 혹시 몰라서 당근을 들어가 봤어, 내가. 근데 당근에 이거 되게 싸게 팔고 있는 거야. 딱 한 명이. 진짜. 근데 또 박스 같은 거 다 버려가지고 막 환불도 안 돼. 이건 내 업보다. 진짜 차 거치대를 몇 번을 산지 모르겠어. 처음에는 아이패드로 이렇게 거치하다가 아이패드 맨날 이렇게 핫스팟을 연결하기 귀찮아가지고 그 계기판을 산 건데, 또 그 아이패드 놓으려고 그 아이패드 걸쳐 놓으려고 산 거치대들은 다 쓸모가 없어진 거잖아. 그래서 내린 이번에 배운 건 뭐냐? 그냥 사이트에서 비싸더라도 잘 만들어서 파는 게 제일 짱이다. 내가 뭔가를 싸게 사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난 이렇게 만들면 내가 더 싸게 뭔가 그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하다가 물론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하면은 돈을 더 쓴다. 그쵸, 배운 게 있으니 감사하다라는 생각으로 살겠습니다. 그 싼 건 아니에요. 그거보다 나는 좀 큰 게 싫어서 작은 모델을 산 건데, 작은 모델은 그 전용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전용이 없기 때문에 난 작은 게 좋아서 작은 걸로 뭔가 이거랑 비슷하게 해서 만들자, 내가 거치대를 사가지고. 근데 하나 갖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두고 붙이려고 지금 하나를 더 샀어요. 근데 그 조금 인치가 크게 나온 거는 제가 타는 차 전용으로 뭔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몇만 원 더 비싼데 너무 클 것 같아서 안 샀는데 차라리 그냥 그거 살 걸. 막상 또 사서 놓으니까 생각보다 작은 거야. 그래서 더 커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걸 당근에 쳐보니까 있는 거야. 심지어 더 싸게. 망설이게 된다니까요. 이게 몇만 원 비싸면은.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나온다. 이게 내려갔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댄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댄서 분이라고요? 춤 잘 추시겠네요. 저는 춤을 잘 추진 못합니다. 춤을 살짝 끊었거든요. 알리에서 5,000원 주고 허접한 거 와서 시간 돈 다 버림. 저도 그 차 용품을 알리에서 많이 샀거든요. 근데 실패한 거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버린 거 몇 개 있어요. 그 제가 주어진 이제 제가 추는 춤은 어떻게든 잘 추게 만드는데 댄서들에 비하면 댄서들은 춤을 창작을 하시고 막 프리스타일도 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저희 멤버들도 다 창작하고 프리스타일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건 못하거든요. 그냥 주어진 춤에 대해서는 제가 노력해서 이렇게 열심히 추는 편인데 제가 뭔가 그 댄서로서 뭔가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추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노래는 아니다. 그쵸, 춤선은 예쁘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팔다리가 그래도 그래도 이제 키가 크진 않아도 팔다리가 긴 편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동작을 크게 했을 때 더 뭔가 시원시원한 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를 판단했을 때. 근데 이제 막 병관이처럼 컨트롤하고 막 와우처럼 파워풀하고 준이처럼 막 엄청 그루브하고 약간 이런 거는 사실 떨어지는데 오히려 약간 좀 그냥 근데 저도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제 연차가 쌓이고 저도 춤을 막 오래 추다 보니까 저도 제 멋대로 추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진짜 제가 제일 정석대로 추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은 나도 내가 내 멋대로 추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저만의 또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저만의 느낌을 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5명이 다 그렇게 추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에이스 멤버들이랑 얘기하는 게 야 이제 우리 칼군무는 안 될 것 같다. 우리는 이제 각자의 매력으로 가자. 그 매력을 5명이 합쳤을 때 그 매력으로 멋있는 걸 찾자.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막 그 언더커버 삐딱선 도깨비 이때까지만 해도 엄청 칼군무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안 되더라고. V앱이요? V앱 맞아요. V앱이 제일 좋긴 했어요. V앱이 뭔가 제일
그 라이브 하기도 제일 편했고 재밌 재밌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저는 틱톡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제일 뭔가 라이브하는 느낌이에요. 한국에서 열리는 댄스 수업에 저희를 초대한다고요? 생각해 볼게요. 맞아요. 저는 라디오 같은 그런 감성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틱톡에서 라이브 라디오처럼 이렇게 방송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고 또 노래도 뭔가 편하게 불러드리고 이런 게 되게 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어서 해요. 진짜. 여러분 어제 환승연애 봤어요? 왜 이 얘기 안 하나 했지? 왜 얘가 오늘 연애 얘기를 안 하지? 이 생각했었죠. 기다렸어요? 아니 진짜 백현 씨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이게 진짜 악기가 씌었나 봐. 붐따가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 우선순위를 잘못 두는 것 같아. 물론 걸리면 안 되죠. 진짜 저는 그 패널 분들이 얘기하는 게 진짜 정확하다 생각해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아 그리고 뭐 진짜 화장실 간다고 하고 나가도 되잖아. X랑 약속을 했는데 너무 그 예의가 너무 없어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저는 진짜 어제 보면서 아무리 그래도 뭐가 어찌됐든 진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진짜 중요한 것 같다. 맞아요. 먼저 자기가 3시에 보자고 얘기해놓고 왜 그러고 있는 거냐고. 오징어 게임도 아니고 진짜. 그리고 저는 원규님이랑 지연님 그 X 스토리 보면서 참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어쨌든 원규님은 막 한의사시고 이렇게 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고 지연님은 그 당시에는 뭔가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뭐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자존감이 되게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비슷한 경우는 아니지만은 되게 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 상황이 뭔가 녹록지 않아서 자존감이 되게 떨어지던 시기가 있었어요.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자존감이 낮으니까 괜히 눈치 보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전 지연님이 되게 이해가 되고 원규님도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저거는 저 두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환경이 타이밍이 안 맞는 거고 환경이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시기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현실적인 문제가 왜 현실적인 문제로 그게 문제가 되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쨌거나 상대방은 괜찮다고 해도 본인한테는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그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되게 환연스러운 노래인데 전 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유식님이 약간
저는 되게 유식님이 되게 뭐라 그러지? 안쓰럽다고 해야 되나?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응원하게 돼요. 뭐 여러분들 저 댓글 다 봤는데 유식님이 회피형이다, 답답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해돼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처음 만난 사이라면은 어떻게든 대시를 하겠죠. 근데 X잖아요. 헤어진 연인이고 9년 만났고 X 헤어져서 눈치도 엄청 보일 거고 미련은 있지만은 상대방은 나한테 마음이 없고 계속 튕겨 나가고 짜증내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심님 입장에서는 어찌할지 모를 느낌일 것 같아요. 저는 다가가자니 저 사람이 진짜 저 사람은 미련이 없어 보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이고, 근데 나도 그러니까 유신님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신님이 완전 제외의 마음이 막 100%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보니까 유신님도 지친 게 있어요. 정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혼동이 오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X가 조금이라도 좀 더 살갑게 대해주고 존중해주는 마음이 이렇게 보여주면은 더 뭔가 그 재회에 대한 마음이 커질 텐데, 뭔가 계속 상대방의 스탠스도 그렇고 아 내가 이제는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게끔 만들어주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유신님의 상황이 딱 그렇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답답하지만 다가가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를 하기가 되게 눈치 보이고 여기에 제약도 있고, 저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몰입을 해서 보니까 소심한 것도 있죠. 근데 그거를 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얼마나 이렇게 소심하고 싶지 안 소심하고 싶겠어요. 좀 더 대범했으면 좋겠고 좀 더 심플하게 생각하고 싶고 얼마나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거 사람 성향마다 다 사람마다 사람 사바사인데 그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근데 그거 가지고 욕하면은 그게 비난이라는 건 아닐까요?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라고. 그거는 나도 내가 다르고 그분도 그분이 다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마다 다 성향이 다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욕하는 거는 아니죠. 그러놓고 그 댓글에서 욕하는 사람들 자기들은 얼마나 더 연애를 잘하는데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런 일 안 겪었을 것 같아? 얼마나 연애 잘하길래 그렇게 댓글에다가 사람을 욕을 해? 안 그래요? 백현님은 좀 욕을 그건 비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백현님의 행동은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유식님의 행동은 비난받을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너무 그 이입이 돼요. 얼마나 마음이 지금 답답하고 혼란스러울까. 그리고 조금 그냥 저도 그게 그렇잖아요. 누구나 이렇게 삼자 입장으로 보면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당사자들은 그게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고, 그러니까 도파민이 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민경님도 그렇고 유식님도 그렇고 서로의 마음을 좀 더 솔직하게 그냥 들여다보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 소통하면은 재회를 하든 새로운 인연을 찾든 좀 더 수월하게 찾지 않을까, 막 그런 마음인 거죠. 그냥 조금 답답한 거는 너무 그냥 둘이 속마음 얘기를 안 하니까. 물론 9년 만나면서 그들만의 상황이 있겠죠.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좀 안타깝다, 안쓰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규민님도
열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규민님도 이해가 됐어요. 물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거는 그들만 아는 거거든요. 그 혜은님이랑 규민님의 그 스토리를 모르잖아요. 답답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냐면 모르는 사람들은 답답할 수 있는데 저는 그들만의 스토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규민님 입장에서는 오래 만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더 힘들어할 거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더 그렇게 벽을 쳤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중에 생각을 했을 때는. 왜냐면 규민님은 제외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제외할 생각이었으면 다 받아줬겠죠. 근데 백현님을 제가 비판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굳이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하잖아요. 약간 좀 뭔가 계산된 행동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분이 연기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보일지를 뭔가 생각하는 느낌이에요. 그게 그런 느낌이처럼 보여요. 저한테는. 이렇게 해서 카메라에서 어떻게 나올까, 방송이 어떻게 나올까, 이거를 뭔가 계산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뭔가 비판을 하게 되는 느낌인 거죠. 근데 물론 그 이상한 포즈로 깃는 건 그건 약간 그 사람만의 습관인 것 같은데 아직 조금 경험이 부족한 분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해요. 좀 이렇게 잘 오해를 하는 경우도 많고 X 소개수를 굳이 미련이 없다는 걸 표현하는 건 좋은데 굳이 그 버렸다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걸 민경님이 딱 잡아내셔서 되게 약간 되게 굿 이랬거든요. 그리고 뭐 거기까지도 오케이. 뭐 카레 만든 거 숨기는 거 오케이. 뭐 자기만의 생각이 있다고 치자. 근데 약간 3시에 만나자고 해놓고 몰랐으면 자 패널분들 말대로 몰랐으면 오히려 진짜 이러고 말겠지만은 알면서 안 나간 거는 전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냥 시청자 입장으로서는 백현님이랑 현진님은 제외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백현님은 백현님대로 새로운 이행을 찾았으면 좋겠고 현진님이 약간 유식님이랑 잘 되거나 유식님이랑 민경님이랑 재회를 하거나 저는 좀 그런 걸 바래요. 그리고 원균님이랑 지연님 있잖아요. 안 맞아요. 분명히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호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저는 후반부로 갈수록 원균님이 지연님을 피할 거라 생각해요. 지연님이 별로다가 아니라 지연님의 성향이랑 원균님의 성향이랑 안 맞아요. 원균님은 약간 고양이 같은 스타일이에요. 되게 잔잔하고 어떻게 보면 T스럽기도 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인데 지연님은 되게 강아지 같은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연님은 오히려 우진님 같은 사람이 받아줘야 되는 거죠. 사람마다 맞는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연님이랑 원균님은 성향이 되게 안 맞다 생각해요. 그 지현님이랑 X 스토리 보고 나서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원균님이 설레이긴 하지만은 그 이상은 안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우진님의 입장도 되게 이해가 가요. 이게 시켜내려면 사랑을 지켜내려면 현실이 운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진님은 나름대로 책임감이 강하신 분인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성별의 다름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우진님은 약간 그 어쨌든 자기 인생에서 뭔가를 꿈을 이루고 현실적으로 안정되는 일을 찾고 그걸로 누군가를 책임지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지연님은 매일매일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우진님이 거기서 그렇게 멘트를 친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으니까 아마 지연님도 그래도 이해해줄 수 있었던 부분들이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둘이 존중과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우진님도 그런 현실에,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현실이 막 녹록지 않을 때 엄청 예민해져요. 후회를 할 일인 걸 알면서도 예민해져서 막 엄청 후회할 말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사람을 잃은 거죠. 근데 그것도 다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 봐야 다음에 어떻게 할지 알고 계속해서 고쳐 나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되게 우진님이 안쓰러워 보였어요. 어제 화에서는 파라였나요? 그냥 밝은 표정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지연님한테 좀 그랬던 거는, 백현님대로 그랬지만은 지연님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그게 거기서 약간 존중과 배려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미련 없다. 저는 미련이 없어요. 그냥. 근데 그걸 꼭 웃으면서 너무 이렇게 밝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진지하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한테는 비꼬는 것처럼 들려요. 그럼 서로한테 상처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굳이 그렇게 웃으면서 난 아무렇지도 않아, 막 약간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저 무시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너무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진지하게, 그냥 저는 엑스랑 되게 엑스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한테 많이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지금은 제할 마음이 없어져서 미안하지만 서로를 응원해주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저는 새로운 사람을 찾고 싶다, 여기서. 진지하게 말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막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장난식으로 말을 하는 게 저는 되게 좋아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랑받았으면 좋겠다고 맞아, 그 사람이 그건 진짜 진심이니까. 근데 어쨌든 맞아요. 이것도 저도 비난이 될 수도 있는 얘기인 건데, 저도 말을 아껴야 되는 건데, 또 그 둘만의 스토리가 또 있겠죠. 그래서 뭐 그거까지는 저도 그냥